네, 9월 26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입니다. 제1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9월 27일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는 우리 측에서는 김승호 외교부 지역경제외교국장입니다. 중국 측 수석대표는 천저우 상무부 아주국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양국 간에 진행되어 있는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게 네 개로 나누어서 협의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폭넓게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는 1993년 무역실무회담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해서 계속 해오던 모임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역, 통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협력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명칭을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영어로는 SAARC가 되겠습니다. SAARC. 한국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간 제4차 파트너십 세미나입니다. 이러한 제4차 한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파트너십 세미나가 9월 27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대외경제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소는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은 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입니다. 그리고 이 사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미국, 이란, EU, 호주 등 9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크는 지난 85년 설립되었습니다. 사무국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분야 협력 동향. 두 번째는 한국과 사크 간 협력 증진 방안입니다. 이번 회의의 참석자를 말씀드리면 사크 회원국들로부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사크 사무국, 네팔에 있는 사크 사무국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이래 매년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분야에서 한사크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또 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외교 사진기록 전시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미동맹 60주년입니다. 따라서 이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화문 세종로공원 인근에서 외교 사진기록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까지의 기간 중 대표적인 한미 외교 사안에 관한 80여 점의 사진 기록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0년간 안정과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시회 개막 행사는 9월 30일 오후 6시 한미 동맹의 날 기념식의 식전 행사로서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기 어제 죄송하지만 항상 부탁드리듯이. 예, 알겠습니다. 저 동아일보 조승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어제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제 우리 영사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자료를 내신 걸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11년 만에 쟁점이 타결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양국 간에는 그러면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가 되었던 것인지를 우선 여쭙고 싶고 관련된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래라든지 혹은 양국의 수감자의 데이터라든지 이걸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이슈인데 오늘 내일 새벽 시간에 이제 유엔에서 한일 외무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니까 양국 외상들이 만나시고 난 결과물은 어떻게 일반에 공개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사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그동안에도 한중 간에도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 각국이 양자 영사협정을 맺느냐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각 국가 내에 있는 그런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영사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협의를 해왔고 어제 개최된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문안에 합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의 문안 심사라든지 또 국무회의 통과라든지 이런 각각의 양국에서 각각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발효가 되게 됩니다. 서명일 발효한다든지 서명을 30일 이후에 발효한다든지는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식으로 서명이 결정될 때까지는 구체 내용은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 통계, 이것은 지난해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간의 상호 방문 하는 인사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드리면 1년에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의 수가 약 한 45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국민의 수가 230-40만 명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뉴욕 시간으로는 9월 26일 오후 2시 20분부터 개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7일 새벽 3시 20분이 되겠습니다. 1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회담이 종료가 되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특파원들에게 보도자료가 배포됨과 동시에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 출입기자분들께 배포를 하고 또 가능한 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KBS 이중근 기자입니다. 육자회담 북측수석 대표 참여하는 북미 대화가 베를린하고 런던에서 연쇄 열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를린과 런던에서 미국의 민간인 학자들 그리고 북한 측 인사가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할까요? 예정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으로부터는 정부 당국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KBS 이중근 기자,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국에서 이제 육자회담 당사국 1.5트랙 회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북미 간의 1.5트랙 혹은 트랙 2 회담이 연달아 열리는 게 육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학자들 또 1.5트랙의 이런 협의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바로 이렇게 회담 개최로 연결될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예, 아사히신문의 나카노 기자라고 합니다. 모레 전라도 관주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 장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은 한중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전망과 그리고 또 10월달 초쯤에 에이펙이나 동아시아 사미트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그 전망에 대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펙 계기에 한일 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그때의 기회 아니더라도 금년 중에 한일 중 삼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북미 간의 1.5트랙 학자들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측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JTBC 박성호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 미국 뉴욕의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나를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상관없다. 집단적 자위권 추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부 장관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베 총리가 한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뉴스 정아람 기자입니다. 그 아베 총리가 오늘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 그 기금 신탁 기금 여성 인권 관련해서 신탁 기금에 이제 뭐 출연한 걸로 이제 보인다는 일본 언론도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언급하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또 그 매번 드리는 답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부로서는 가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답변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유권적인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정부로서는 실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